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요즘은 자율주행 딥러닝이 재밌기도 하고 한번 배우는 거 기초 수준만 한번 다져놓을 정도로 배우려고 최근에 몰아서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좋지만 졸리 대표님의 얘기 중에 하나인 복리의 마법은 결국에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의 방법으로서 지금 특히 이제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좀 마이너하거나 특수한 분야, 한국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CDN, 그러니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도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한 자료가 아마 1개, 2개 정도? 뭐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것도 포함이 되겠죠.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큰 얘기죠.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바이든, 누가 되느냐를 바라는 호프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엄연히 말하자면 저는 낙관적인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건 모든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헤지펀드가 항상 리스크에 대한 헤지를 하듯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 2차 감염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입을 뭐뭐뭐에 투자를 해야겠다. 트럼프 혹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트럼프, 바이든의 시대에 수혜를 입을 뭐뭐에 투자를 해야겠다. 낙관적인 자세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2차 감염이 오더라도 주식 폭락은 오지 않을 거야. 페드가 돈 풀어서 해결하겠지. 나는 트럼프가 좋아.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나는 바이든이 좋아. 바이든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에 대한 하치가 전혀 없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없다면 항상 개인 투자자는 리스크를 몽땅 맞아버리고 넉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기존의 성장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온 암스트롱 서스테이너블 스트럭처 캐피털입니다. 티커는 HASI입니다. 이 기업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봤는데요. 한온은 약 60억 달러 정도니까 7.2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최대 1.2조 정도를 투자해왔음을 알 수 있었고 아셋 클래스를 보니까 비하인드 더 미터와 그리드 커넥티드, 서스테이너블 스트럭처에 투자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자면 지금까지는 주로 태양열과 풍력 등에 투자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리스크 조정과 수익성 측면 때문에 비하인드 더 미터 사이드와 그리드 커넥티드 사이드에 모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PJM에서 내놓은 시장 전망을 보니까 그리드 커넥티드로 인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상당한데 성장세로 보자면 지난 1, 2년 사이에는 상당히 이 비하인드 더 미터가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하인드 더 미터, BTM이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글로벌리하게 재생 가능 에너지 쪽은 프론트 더 미터와 이게 이제 유틸리티 스케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쪽은 전기 공급자 혹은 도매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하인드 더 미터, 그러니까 아직 작은 것들입니다. 소비자 혹은 소매상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집에서 남은 전력을 팔기도 하고 부족하면 받아들여서 스토리지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만 놓고 본다면 유틸리티 스케일에서 이런 식으로 기저부하를 담당을 하고 비하인드 더 미터 쪽에서 이제 첨두부하라든지 좀 더 유동성 있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시장 조사한 걸 한번 보시자면 2018년 기준으로 유틸리티 스케일, 그러니까 FTM이 ESS 시장의 84%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라고 했죠. 최근에 주거용 ESS, 그러니까 비하인드 더 미터가 굉장한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거의 이제 1, 2년 사이에 특히 2018년 이후부터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꼽자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솔라루프 같은 게 있겠죠. 집에서 저장해서 내가 쓰기도 하고 도매상한테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꽤나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평이 괜찮더라고요. 한원은 리츠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하인드 더 미터에서 내고 있죠. 그러나 BTM으로만 그냥 나눠서 보기에는 이 시장이 꽤나 크게 성장 중인 걸 아까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나눠볼 수 있겠죠. 퍼블릭 섹터와 CNI 그리고 레지덴셜 솔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NI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드 커넥티드와 서스테이너블 분야가 합쳐서 39%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드는 7.7%로 과거 차트에서는 한 5, 6% 정도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투자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탄소 캠퍼스를 위해서 아이오와 대학과 에너지 시설의 운영, 유지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C&I 솔라루프로 통해서 페덱스나 타겟 같은 하이 크레딧 퀄리티 기업들이 들어간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유틸리티 스케일의 상당한 크기의 솔라랜드를 부지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뭐 나중에 임대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C&I입니다. 별건 없어요. 상업용, 산업용 스케일의 태양열 발전입니다. 좀 더 한번 자세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아까 한원이 올렸던 것과 같은 쪽인데, 이렇게 타겟 같은 대형마트나 페덱스 같은 엄청난 물류단지를 쓰는 업체 위에다가 솔라루프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에너지를 양산하는데 초기 투자를 해주거나 지분을 나눠받는 식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만 보자면 투자회사로서 인베스트 인컴과 피 인컴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이게 인컴 믹스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수익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인데, 이게 분기별로 봤을 때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프로젝트마다 변동성이 좀 큽니다. 프로젝트를 따냐 못 따냐, 앞으로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안정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IPO는 2013년에 했고요. 그 후에 부채나 자본을 통해서 약 8빌리언 정도, 하나로 따지면 약 9.6조 원 정도를 조달하고 투자했습니다. 투자 수입 자체가 꽤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잘 나눠져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기저부하와 첨드부하 혹은 소매와 도매,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는 나름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드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초반대 6% 후반대 수준에서 7%대로 올라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쿼터 단위로 보자면 조금 더 한 8%, 1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부채 비율은 1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재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까지 접근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2019년 이후부터 예상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민주당 당선 이후에는 이 그래프보다 어쩌면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켈리에서 내놓은 트럭 룰 같은 것도 보니까 트럼프가 밀어놨던 환경 정책들까지 다 몰아가지고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매년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당시에 트럼프 정부였을 때 62%가 재생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한원의 수익성과 연관되는 것이자 전력발전의 수익성과 연관되는 것은 태양열과 풍력,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로서 상승하는 것이 큽니다. 2010년 이후에 그때에 비해서 패널은 85%, 풍력 관련 장비들은 49%, 배터리 가격은 85% 감소했네요. 투자 파이프라인을 보자면 최근 이제 BTM, 비하인드 더 밋 그리드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서스테이너블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 16% 정도를 파이프라인으로 넣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8개 주니까 굉장히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 조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컴과 밸류에이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순으로 계속 보자면 꾸준하게 그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세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거품이 좀 일었던 기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이따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기업입니다만 그래도 거품이 좀 있었더라고요. 최근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투자 자체를 좀 줄이는 것 때문에 그런지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탓에 포워드 어닝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PER은 거의 역대 최소 수준입니다. ROE와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가져왔는데요. ROE는 워낙에 창립 초기에 기형적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 그 레이시오 그래프가 짜그러졌는데, 실제로는 ROE가 한 이 당시가 3-4% 수준이었고 이후에 지금 9%까지 상당히 올라온 편입니다. 부채 비율은 1분기 말에는 이제 139%였지만 지금은 150% 수준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쿼티가 줄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리츠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리츠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리츠들 사이에서 한번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시먼 프랍과 MGN 프랍인데, 한쪽은 이쪽 시먼은 리테일 전문이고 이쪽은 이제 아파트 전문입니다. 티커는 SPG, MPG인데 한번 보셔도 됩니다. 왼쪽은 부채 비율 1000%입니다. 이거 잘못 봤나 싶었는데 1000%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MGM은 아파트 전문이니까 62%입니다. 리테일 쪽은 이게 1000%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먼 프랍 차트인데요. 이거 아마존 효과 이제 아실 텐데, 리테일 수익성이 워낙에 나빠지다 보니까 그 자본 자체가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늘어나고 주식은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밑에가 엄청나게 빠져서 부채 비율이 워낙에 2012년 건전할 때 수준에
전에는 이때 아마 336% 어쨌든 33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000%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원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시기적으로 알맞게 쭉 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버는 만큼 재투자하는 걸로 보입니다. 상황이 투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자금 유입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더딘 편이고요. 아까 이제 버블이 많았던 부분이 2019년과 2020년 초반 사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ROE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워낙에 자본이 투입되고 이제 친환경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때였어서 이만큼의 상승을 보였지만 최근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까 비교드렸던 리츠 1위 기업인 시먼프랍의 차트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지금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때만 해도 지금 그래프가 아마 그려본다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냥 바닥에다 꽂아버렸죠. MGP 차트입니다. 아파트 관리이기 때문에 리테일과는 다른 분야를 보이고 있고 아까 오히려 한원 차트랑 약간 비슷한 정도입니다. 떨어진 정도가 그 정도이고요. 하지만 버블이 꺼지는 순간 정도는 딱히 이제 이 사이에 없었습니다. 아까 세 개의 차트를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리테일은 완전하게 거의 상해버렸고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에 가까운 한원의 상승세가 꽤 괜찮게 오히려 아파트보다 괜찮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인적인 투자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